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곰선생님입니다. 안녕. 자, 반갑습니다. 참, 인사가 이렇게 좀 어색하게 흘러가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그죠? 좀 뭔가 좀 차별되고 좀 멋진 인사를 좀 하나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곰선생님입니다. 안녕. 뭐 이런 걸로. 자, 어때요? 학기를 이제 지금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지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날씨도 생각보다 갑자기 좀 추워져서 추워 이랬는데 또 낮이 되니까 또 따뜻하네? 그죠? 근데 또 저녁 되니까 또 춥네? 그죠? 이럴 때일수록 좀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막 세수해서 또 활기찬 하루를 맞이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확률통계 그 순열편에서 한 3문제인가 4문제 풀어주고 빨리 끝냈죠. 그죠?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제가 그때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어서 그래서 좀 빨리 좀 떴는데 그래도 뭐 4문제나 풀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순열에서의 마지막 그 뒷부분 문제 한 2문제 정도가 있어요. 뭐 7, 8 보니까 필수 이제 8번, 그 다음에 이제 9번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순열. 원순열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재미져요. 또 원순열. 자,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순열에 관련된 나머지 2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칠판 봅니다. 자, 보니까 필수 이제 8번이에요. 자, 1, 2, 3, 4, 5의 5개의 숫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5자리의 정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76번째 오는 수는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지금 봐봐요.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다 라고 그랬어요. 큰 수부터. 그죠? 혹시 그 사전 찾기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전 찾기? 지금은 요즘 친구들은 그 학생들은 사전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뭐 에센스 뭐 이런 거 뭐 프라임 뭐 해가지고 영어 사전도 있고 뭐 국어 사전도 있고 이런 게 다 집에는 한두 권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어디였었냐면은 저기 연세대 옆에 창서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잠깐 거기서 뭐였더라 뭐 사전 찾기 대회였었나 뭐 그래서 거기에 나갔다가 아직도 기억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속담이 몇 페이지, 어디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뭐, 그거를 이제 뭐, 쓰는 거였는데, 그럼 낫과 관련된 연상어를 찾는 것이 맞나? 기억을 찾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왠지 낫 같더라고요.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면은, 믿다를 찾아야 될까요? 도끼를 찾아야 될까요? 발등을 찾아야 될까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좀 예전부터 좀 타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 얘기인지 아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신데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상과 그런 지식들을 그대로 어떻게 좀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제가 좀 미흡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갑자기 지금이 한 번씩 써서 이제 정수를 큰 수들을 차례대로 나열했다. 이게 바로 사전식 배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수를 5자리 정수 밑줄 하나 치시고요. 5자리 정수. 자,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다 그랬어요. 그럼 5자리 정수 중에서 제일 큰 수는 누구냐면은 제일 큰 수 5, 4, 3, 2, 1 즉 54,321 이게 제일 큽니다. 2 있으신가요? 2 없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 다음으로 큰 수는 누구냐면은 잘 보세요. 4,312가 되겠죠. 끝에 2개만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으로 큰 수가 아니지. 자, 제일 큰 수부터 차례대로 하니까 이게 제일 큰 수고, 그 다음 이제 작은 수,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은 누구예요? 자, 54,000. 자, 3으로 갈 건 다 끝났겠죠? 그죠? 이제는 2로 가야 되겠네. 2로 가서, 자, 그러면은 1과 3이 남았어요. 큰 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 1 나올 거고, 그 다음 54,2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점점점 나올 거다 이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 수, 이게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다섯 번째 수, 점점점점 가는 건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76번째 오는 수는 뭐냐? 빨리 구해라 얘를. 75번째 수는 이랬네요. 말이 짧네, 그죠? 구하십시오도 아니고.
자, 어떻게 해야 돼?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渡辺니고지야 소데스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걸 다 세? 그거는 crazy, 그죠? behavior입니다. 자, 미친 짓이에요. 맺힌 짓입니다. 그건 돌에 미친 짓.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그 규칙적인 느낌을 찾아야 되는데 이 5로 시작하는 놈, 즉 5만 대로 시작하는 놈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thinking 해보자 이거죠. 자, 5 뭐뭐뭐뭐 이렇게 가는 놈이 있을 거고, 그 다음 4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이렇게 가는 놈이 있을 거고, 그 다음 3만 몇천 몇백 몇십 몇, 그 다음 2만 몇천 몇백 몇십 몇, 그 다음 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이렇게 있겠죠. 그죠? 총 몇 개입니까? 총 몇 개? 총 1, 2, 3, 4, 5를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 수는 5팩토리알이 돼요. 얘네들을 다 더해준 이 수가 바로 5팩토리알 만큼 있겠다. 이게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몇 개예요? 4팩토리알이겠네. 이해되십니까? 5가 하나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1, 2, 3, 4를 갖다가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알, 얘도 4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쌤 4팩토리알이 얼마던가요? 이거죠. 자, 4팩토리알은 얼마? 5팩토리알은 얼마고? 5팩토리알은 5, 4, 3, 1이잖아요. 5, 4, 3, 2, 1. 그죠? 얼마예요? 20 곱하기 6이니까 얘는 120. 5팩은 얼마다? 120이다. 4팩은 얼마인데요? 4팩은 얘는 4, 3, 2, 1이잖아요. 그죠? 얘는 6, 4, 24다. 아, 요거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5팩은 얼마? 120. 4팩은 얼마? 24. 6팩은 얼마? 720. 6팩까지는 뭐 잘 안 나오지만 그냥 5팩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지만 5팩은 그냥 120이다. 옆에서 누가 탁 쳤어. 야, 5팩 얼마야? 5팩? 5팩 120이야. 4팩은 얼마야? 24야.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4팩이 24니까 얘가 얼마다? 얘가 5만으로 시작하는 놈이 몇 개? 24개. 또 4만으로 시작한 놈이 또 몇 개? 24개. 3만으로 시작하는 놈이 또 몇 개? 24개. 어머? 어머? 그럼 여기까지 해서 벌써 몇 개가 나와요? 72개 나오죠. 72개. 아, 끝났네. 그러면 2만으로 시작하는 거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모르겠지만 걔가 73번째 걸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거 2만으로 시작하는 거 뭐뭐 나온 게 이게 74번째 거고 그 다음 2만으로 시작해서 에이구 이놈이 75번째 거고 그 다음 또 2만으로 시작해서 뭐가 있는데 얘가 76번째 거다. 나 얘를 찾아라. 이놈을 내가 알고 싶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됐네요. 그럼 2만으로 시작하는 것을 제일 큰 게 누구야? 이거죠. 누구겠어요? 2만 몇 천으로 시작해야 돼. 우리 지금 큰 수부터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천의 자리에도 제일 큰 놈이 나와야지. 누구? 5천. 그죠? 5천. 그 다음에 얼마? 400. 그 다음 얼마? 31.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 다음 얼마일까? 25,400. 31이 위치가 바뀌어서 13. 좋아요. 그럼 이제 400대는 다 끝났네. 에이, 안타깝다. 그럼 25,000. 그 다음 몇 백으로 가야 돼요? 300. 300. 253. 그 다음에 41 남았죠. 그러면 41 써주면 되고. 그 다음 25,314. 끝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된다. 이거죠. 어렵나요? 야, 이게 수학이야. 그쵸. 하나씩 하나씩 참 카운팅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들. 지금 필수예제 8번도 그렇고, 필수예제 9번도, 필수예제 9번이 이제 뭐 교란순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막 뭐 그런 뭐 이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전 수용도라고 부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세는 거. 직접 세는 거. 그죠? 직접 세는 느낌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이쪽에 분포돼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또 9번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9번은 제가 이 확률 통계 강의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뭐가 똑같아요? 5명의 학생이 가방 운동장에 모아놓고 농구를 했다. 운동이 끝나도 임의로 가방을 들었을 때 자기 가방을 든 학생이 오직 1명뿐인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데자뷰 현상, 기시감 들지 않아요? 제가 1강에서, 2강인가 1강에서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확률의 스타트는 수용도가 끊는다. 그 수용도는 뭐다? 직접 세보는 거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D라는 학생, E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서 서로 간에 돌려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는 자기 거를 갖고 왔는데 나머지 B, C, D, E가 자기 게 아닌 걸 가져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었잖아요. 얘는 그래서 B는 얘는 이미 자기 거 가져갔으니까 이 3명 중에 하나 갖고 와서 뭐 3가지, C는 이제 뭐 2개 남았는데 그 2개 중에 하나 갖고 와서 2가지, D는 자기 거 아닌 놈 갖고 오면 되고 얘는 뭐 바꿔가서 그래서 뭐 1가지, 얘는 그대로 와서 얘는 다 곱해져서 얘는 6가지냐,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굳이 복습하지 않아도.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은 A가 자기 거 갖고 왔으니까 B는 누구 걸 갖고 와? C 거 혹은 D 거 혹은 E 거, 얘네들 갖고 와서.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누가 갖고 와? B, D, E가 있으니까 또 B 거 갖고 올 거고 D 거 갖고 오고 E 거.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치기로 다 셌어요. 이게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얼마예요 이거? 5명 중에서 1명은 자기 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기 거 안 가져가는 경우 수가, 얘는 기억력 좋으신 분은 아실 텐데 얘가 몇 가지냐면요, 9가지예요. 9가지. 5명 중에서 1명은 자기 거 가져가고 나머지 4명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수가. 그죠? 근데 그럼 뭐예요 이거? 왜 이거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오직 가방을 자기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오직 1명뿐인 경우의 수, 이거죠. 그렇죠? 5명 중에서, 자, A, B, C, E라고 하는 이 5명 중에서 자기 답안지를 가져간 사람이 딱 1명인 경우를 구하세요, 이거죠. 근데 전 9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9가지는 뭐냐면 그 5명 중에서 자기 가방을 가져간 사람, 자기 답안지를 가져간 사람이 A인 경우가 9가지죠. 이해되세요? 그럼 B인 경우도 9가지겠지. C인 경우도 9가지, D인 경우도 9가지, E인 경우도 9가지. 총 몇 가지? 9 곱하기 5 해서 답은 45가지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A라고 하는 놈이 자기 거 가져가는 경우 수가 9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5명 중에서 임의로 가방을 들었더니, 야, A, B, C, D 중에서, 야, 야, 자기 거 가져간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A가 손들 수도 있고 B가 손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딱 1명만. 그죠? 그런 경우 5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답이 45가지가 됐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순열의 어떤 기본적인 느낌들은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 뭐다? 모다시경? 모다시경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던데, 성시경 씨가 뭐더라? 20세기 최후의 뭐 댄스곡은 뭐다? 뭐 해가지고 자기 노래를 뭐 콘서트에서 불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검색창에다가 모다시경, 성시경, 성시경에서 성자 빼고 모다시경 쳐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뭐 배웁니까 우리? 이제 뭐 배운다고? 원순열 배워. 원순열. 자, 원순열은 뭐냐면 원탁 있죠? 여러분들 집에 탁자, 그쵸? 집에 보통 이제 그 식탁은 다 네모나죠. 그죠? 원탁 식탁가 있는 집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있긴 한데, 그죠?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아주 잠깐 원탁 식탁을 썼었는데 은근히 불편해요. 그쵸? 집이 동그라면 몰라. 집은 네모난데 거기다 동그란 거 놓으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항상 이제 사각 식탁에서 밥상도 항상 사각 밥상이죠. 거기서 이제 쭈그려 앉아 먹기도 하고 앉아서 먹기도 하고. 어쨌든 원순열은 뭐라면 원탁에 앉히는 경우거든요. 원탁에. 그런데 이 원순열이 의미하는 바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5명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 응? 민철, 집중. 하고 있지? 자,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그냥 배열하는 경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이 순열은 오펙토리알이잖아요. 그죠? 그냥 일렬로 줄 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쪽부터 이쪽까지 일렬로 줄 서 이러면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5명,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순열이라고 하는 놈은 원탁에, 어디에? 원탁에, 식탁에 이 5명을 앉히는 경우예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약속 아시겠죠?
정말. 이 5명을 앉히는데 지금 이 식탁에 의자가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이 5개의 의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럼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순열이랑 뭐가 달라요? 야, 이 자리에 앉을 사람 손들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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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5명. 여기는 4명, 3명, 2명, 1명이니까 선생님 이거 오백도리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겠죠. 그러면 왜 굳이 순열과 원순열을 우리가 따로 배우니? 왜 따로 국밥이야? 뭐가 다르니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닙니다. 엥? 왜? 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가 가능하냐면 원순열은 얘는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갈 텐데. 자, 이해가 안 갈 텐데. 자, 잘 보세요. 자, 조그맣게 원탁을 그릴게요. 자, 여기에 A가 앉았어요. 그 다음에, 자,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B, C, D, E. 이렇게. 의자 동그라미 표시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앉는 경우나. 자, 또 잘 보세요. 자, 이번에 여기 B 자리에 A가 앉았어요. A, 그 다음에 B, C, D, E. 이렇게 앉는 경우. 또, 그 다음 이번에 A가 이쪽 자리에 앉아서 A, B, C, D, E. 그 다음, 이번엔 A, B, C, D, E. 그 다음 마지막 A, B, C, D, E. 요 5가지 경우가 사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왜 다 똑같은지 아시겠어요? 알랑가 몰라. 얘를 드르륵 돌리면 얘죠. 얘도 드르륵 돌리면 얘고. 얘도 드르륵 돌리면 얘고. 얘도 드르륵 돌리면 얘죠. 회전하면 다 이게 똑같은 거야,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식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식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어떤 그 동그란 요 판에다가, 이 동그란 어떤 판에다가, 이 안에다가 내가 색칠하는 경우의 수, 라고 생각해보면 돌리면 다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예를 들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식탁으로 한 거지 사실은 동그란 원판에다가 그 안쪽에다가 색칠을 5개를 하는 경우인데 제가 A, B, C, D, E 하나 돌려서 A, B, C, D 하나 결국 누가 봐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원순열은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도대체 이 5명을 이 식탁에 앉히는 거, 이 식탁도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5명 앉히는 경우 수는 도대체 그래서 얼만데요? 이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설명을. 자, 먼저 이 5명 애들한테 가서 자, 그 중에 A한테 가서 물어봐요. A야. 자, 민철이라고 할까요? 민철아. 민철 너무 많이 했다. 자, 진아야. 진아야. 진아, 너는 이 밥상머리 어디에 앉을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진아가 대답해요. 선생님, 전 여기요. 그래? 너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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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총 5가지구나.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선생님, 전 여기 앉을래요. 또 어디 앉을래요? 저 여기 앉을래요. 또, 여기. 네, 선생님, 저는 5가지인데요. 어차피 다 돌리면 똑같아. 그래서 네가 앉을 수 있는 곳은 한 가지야 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가 처음에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결국 회전시키면 다 똑같은 거니까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죠? 이해되세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어디를 앉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앉든. 어차피 회전하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A를 여기다 앉혀볼게. 자, 이런 경우 한 가지를 딱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경우 구해서 곱하기 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만 경우만 구하면 그게 바로 다 답이에요. A를 처음에 어디 앉히고 나서 나머지 아이들 앉히는 경우 수가 바로 답입니다. 됐죠? 자, A가 앉았어요. 그럼 이제 B한테 가서 물어봐. B야, 레인, 너 어디 가서 앉을래? 네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니? 물어봐요. 저요?
A의, 잘 들으세요. A의 오른쪽 첫 번째, A의, 왼쪽이구나.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혹은 A의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제가 앉을 수 있는 것은 총 4가지 경우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A라고 하는 놈이 이 식탁에 탁 하고 앉는 순간,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오른쪽 첫 번째냐, 오른쪽 두 번째냐라고 하는 뭐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중요합니다. 방위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방위. 방위가 뭔지 아시죠? 우리 뭐 독도법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즉 뭐가 생겼다? 기준이 생겼다 이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냐, 아래냐. 예? 이해되세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다 이 얘기죠. 따라서 그 순간부터는 처음에 앉을 때 A만 기준이 없었던 거니까 A는 어디 앉든 간에 그냥 한 가지였지만 B부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들이 전부 다 다른 게 됐다 이거죠. 그래. 끝났어. 자, 이게 A가 앉는 경우, 이게 B가 앉는 경우. 그럼 C가 앉는 경우. 자, B가 어디 앉았자고 치자요. 그럼 C는 전 3가지 중에 한가요? 한 개요. 그 다음 D는 전 2가지 중에 한 개요. E는 나머지 한 개요. 그래서 얘 답이 얼마다? 5팩토리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5팩이 왜 5팩이야? 바보 아니야? 오씨, 강조했는데 4팩토리얼이 돼야 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네. 5팩토리얼은 순열에서만 그렇게 쓰는 거고 원순열에서는 4팩토리얼이다. 처음에 애가 앉을 수 있는 건 기준이 없다. 그래서 걔는 앉혀놓고 그럼 몇 명이 돼요? 5명이 아니야. 몇 명이 돼? 4명이에요. 4명 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팩토리얼입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n명을 원에 뭐 색칠 혹은 안 치거나 어쨌든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공식이 아니라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제 말씀은? 자, 잘 보세요. 제가 얘랑 좀 비슷한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요. 잘 보세요. 어떤 식탁이 있는데 이 식탁이 이렇게 생긴 식탁이에요. 그래서 6인용 식탁, 여기 딱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 자, 식탁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어떤 뭐 동서남북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다 회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서 어떤 방이 있다. 근데 여긴 출입문이 있고 여긴 꽃병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원순열이 아니죠. 왜? 방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단 보통 보면은 문제들이 이런 그림이 없고 단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본다. 회전하여 모양이 같은 경우는 일치한 것을 본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얘는 그냥 어떤 그 모양, 무늬, 그냥 사각판 안에다 색칠하는 거, 배열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지금 회전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총 이 식탁에 6명이 앉을 건데, 자,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애, E라는 애, F라는 애. 얘네들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아까 원이랑 좀 다르죠? 아까 원은 뭐 5명 앉히는 거였는데 거기서 1명 빼버리면 4팩토리였잖아요? 선생님 얘는 그럼 6명이니까 6명에서 1명 빼서 얘도 그럼 5팩토리얼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땡! 이겁니다. 자, 왜 자꾸 땡이래?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처음에 누구를 앉힐 거냐? 그 놈이 누구냐? 이거죠. 처음에 저는 A를 앉힐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선생님, 처음에 A를 앉히면 처음에 B를 앉히는 경우나 C를 앉히는 경우나 D를 앉히는 경우, E를 앉히는 경우, F를 앉히는 경우 이 6가지를 나중에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A를 앉힌다는 얘기는 어떤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봐봐요. 얘가 A일 수도 있고 뭐 B일 수도 있고 이 자리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있잖아요. 근데 A가 어디를 앉을 것이냐가 정해지면서 말이 좀 복잡하네. 다른 아이들의 경우 수도 이 안에 다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좀 단순화시켜서 단순화 어떻게 시켜? 이거 6개를 다 구할 수도 없고
아이고, 참나. 아니, A를 처음에 안 치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놓으면, 나머지 B, C, D, E, F, 얘네들의 경우수 나중에 곱하기 6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 A가 앉는 경우를 다 카운팅해주면 그 나머지 B, C, F가 다 앉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왜냐면 A도 앉고, 그 다음에 B도 앉고, C도 앉고, D도 앉고, F도 앉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모자 쓴 거 있죠? 그 자기 가방 찾아가는 거. 그거는 자기 가방을 A가 찾아오는 경우에 나머지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찾아오면 나머지는 자기 거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기는 곱하기 아까 5를 한 거고, 얘는 A를 안 치고 나서 B도 안 치고, C도 안 치고, D도 안 치고 하다 보니까 A를 안 치는 그 모든 경우의 수 안에 B, C, D, F가 앉는 경우가 다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곱하기 6을 나중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은 숨어 있다.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자, 다시 A를 먼저 안 칠 거야. 자, A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티처? 아니 뭐 셰프. 그렇지. 요즘 셰프가 좀 인기던데. 그죠? 자, 자기가 6명을 초대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A가 물주야. 자, A씨 앉으세요. 그랬어요. 저 어디 앉을까요? 뭐 A가 물어봐요. 님이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앉겠습니다. 그랬는데 A가 앉는 경우 수가 몇 개냐면은 3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아니 왜 3가지야? 이러겠죠. 잘 보세요. 얘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혹은 뭐 이쪽 대각선 마찬가지겠죠. 대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를 앉는 거나 여기를 앉는 거나 똑같죠. 회전하면. 맞죠? 그 다음 A가 여기를 앉는 거나 여기를 앉는 거나 똑같죠. 돌리면. 이해되세요? 그 다음 여기를 앉는 거나 여기를 앉는 거나 또 똑같죠. 이해되나? 즉 A가 앉을 수 있는 건 하나, 둘, 3군데 중에 하나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선생님 여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아? 긴 쪽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게 똑같아?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아니면 짧은 쪽 아니면 긴 쪽에 왼쪽, 긴 쪽에 오른쪽. 여기도 예를 보면은 얘가 긴 쪽에 이렇게 앉았다면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짧은 쪽이고.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다? 3가지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끝났네 그러면. A가 앉았어. 어딘가 앉았어. 그럼 그 순간 뭐가 정해진다? A가 여기나 이 셋 중에 한 군데에 앉았어요. 그럼 그 순간 뭐가 정해진다? 뭐가 아까 제가 썼던 거 방위가 정해진다. 이거죠. 방위. 방위가 뭔데요? 기준. A가 여기를 앉았어. 그렇죠? 그럼 A의 왼쪽 첫 번째냐, 왼쪽 두 번째냐, 맞은편이냐, A의 오른쪽 첫 번째냐, 오른쪽 두 번째냐 이런 게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B, C, D, E, F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숫자에 그냥 가서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B, 너 어디 앉을래? A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맞은편 아니면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네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당연히 5가지. C는 4가지, 얘는 3가지, 2가지, 1가지가 돼서 얘는 최종적으로 답이 뭐다? 3 곱하기 5팩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 말이?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바로 순열이에요. 뭔 순열? 원순열. 그냥 순열이 아니고. 좋아. 재미지네. 완전 재밌어.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요거 하지 말고. 자, 하나만 더.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잘 보세요. 어떤 또 식탁이 있는데, 얘는 정삼각형 식탁이에요. 정삼각형.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참 식탁도 대단해. 이상한 식탁이 있고. 이렇게 의자가 3개가 이렇게 총 9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총 9명이 이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이겁니다. 경우의 수. 암산 빠른 친구들은 벌써 답을 냈어요. 3, 2, 1, 땡. 자, 아직까지 암산 못한 친구들은 난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자, 첫 번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9명 중에서 첫 번째한테. 야, 너 어디 앉을 거야? 저는요, 여기요.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세 가지라. 왜? 이 한쪽 길이의 가운데 앉을 거냐, 여기에 왼쪽에 앉을 거냐, 오른쪽에 앉을 거냐, 이 세 가지죠. 회전시키면 다 똑같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선택하는 게 세 가지면, 첫 번째가 세 가지면 그 뒤에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죠. 그럼 걔네들은 뭐 하면 돼? 그냥 알아서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방위가 정해졌으니까. 뭐야?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고정된 자리들이 나온 거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이런 거 뭐냐 이거 뭐 이런 게 다 정해지잖아. 따라서 얘는 몇 가지다? 3 곱하기 8팩 얘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디어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를 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다. 자, 밑줄 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7개의 영역에 밑줄 하나 치시고 그 다음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도 좀 밑줄 치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영역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영역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이. 무슨 말이냐?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3번 영역, 뭐 4번 영역, 5번 영역, 6번 영역, 7번 영역 이렇게 해서 7가지 영역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다. 이 어떤 정삼각형과 원에 의해서 생긴 어떤 선분들에 의해서, 선분 혹은 곡선들에 의해서 이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7개의 색칠을 7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잘 보세요. 총 7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가운데다 앉히고 그 원탁 둘레에다가 또 3명을 앉히고 또 그 원탁 뒤에다가 또 3명을 앉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원이고 뭐 삼각형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냥 가운데 누구 앉히고 그죠? 그 다음 이 둘 동그랗게 해서 양옆에 또 누구 앉히고 그게 얘네들이잖아요. 요 놈, 요 놈, 요 놈. 가운데가 얘고 그 다음 양 끝에 또 여기 지울게요. 그냥 양 끝에 맨 바깥쪽에서도 또 3명. 얘네들이 이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원순열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또 쉽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위가 있다 없다 있다 하거든요. 뭐라고요? 방위가 없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방위가 갑자기 생겨버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011년 6월 이거 뭐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7명 중에서 요 가운데 영역에 갈 아이를 먼저 선정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죠? 자,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 D라는 아이, E, F, G가 있으면 야, 니들 7명 중에서 1명 와 이런 거죠. 네, 누구요? 야, 7가지 경우가 있겠네. 그래서 한 명을 데려갑니다. 야, A를 이 가운데다 쏙 집어넣자 뭐 이런 느낌이죠. 혹은 B를 혹은 C를 혹은 D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를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B, C, D, E, F, G라고 하는 놈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A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A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맞은편에 갈 3명과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 영역에 갈 3명으로 두 팀으로 나눠줘야 돼요. 지금 얘네들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B, C, D라고 하는 놈, E, F, G라고 하는 놈, 이 중에서 어떤 놈들 3명을 뽑아가지고 그 3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쪽에 앉힐 놈들, 혹은 바깥쪽에 앉힐 놈들로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요 개념이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정도에 조합의 개념을 좀 배우실 텐데 그때 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들으시고 다시 와서 보시면 그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런 풀이가 있다라고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냐면 자, 6명 중에서 일단 3명을 그냥 뽑기만 할 거예요. 이거를 쌤 이거 조합으로 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조합으로 풀 거예요. 아직 조합이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은 그냥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명 중에서 자, 3명을 뽑아요.
이걸 뽑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걸 조합이라고 하는 기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3명 중에서 또 3명을 뽑아요. 그러면 3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이 안에 또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해결해 줘요. 이 얘기죠. 아, 이게 선생님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할 텐데 이 풀이가 가장 정확한 풀입니다. 지금 얘를 갖다가 순열로 풀게 되면은 나중에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합으로 풀어줘요. 저는 처음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순열로 풀어줄까? 아, 근데 이거 순열로 한번 이거 맞들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조합으로 푸는 그런 문제들의 영역까지도 혼란스러울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조합으로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지 말까 그냥?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순열로 푸는 것들은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얘는 얼마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세요.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얘는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은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어서 됐고, 이렇게 해서 여기 200분의 1까지 나왔는데, 얘네들끼리 3명이 안쪽에 있을 놈도 있고 바깥쪽에서 둘러싸일 놈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B, C, D를 뽑고 E, F, G를 뽑아서 야 니들 3팀 먹고 니들 3팀 먹어 했어. 근데 얘네들이 하나는 이 A라고 하는 놈 안쪽에 있고 나머지는 바깥쪽에서 둘러쌀 수도 있고, 반대로 B, C, D가 A의 바깥쪽에 있고 저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 E, F, G가 이 안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에 또 2를 곱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얘는 2팩이랑 얘는 날라갈 테니까 결국은 7 뒤에 곱하기 얼마만 들어가면 된다? 20만 들어가면 되겠다 얘기죠. 됐나요? 이 20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20이 지금 제가 조합으로 풀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안에 들어갈 놈, 안에 들어갈 놈을 뽑는 경우 수 이거 이렇게 BCD 이렇게 갈 거냐, BCE 갈 거냐, BCF 갈 거냐, BCG 갈 거냐, BD 얘 갈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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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갈 거냐, 또 이렇게 갈 거냐, 이거 다 센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조합을 모르시면 이걸 직접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복잡한 순열을 풀어야 되는데 제 조합을 나중에 배우고 나시면 할 수 있다, 이거죠.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안에 갈 아이들을 정했습니다. 걔네들을 뭐 B 여기가 가고 여기가 뭐 C 가고 여기가 D 갈 거다. 아직 그러니까 정하기만 하지 아직 칠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아직은 원순열이죠. 왜냐면 가운데 A가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은 회전에도 다 똑같은 거니까 B, C, D를 밖에서 둘러싸서 앉히는 원탁이란 말이에요. 3명을 원탁에 앉혀? 그럼 몇 팩이에요? 2팩토리알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아직 얘네들이 B, C, D가 아직 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A가 있고, A라고 하는 색칠이 돼 있고, 이 바깥쪽에서 이제 3명을 앉히는 경우인데, 여기에 앉을 애들이 B, C, D가 결정된 게 20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이 3명 보고 원탁에 앉혀 한 거니까 당연히 몇 팩? 2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B, C, D가 여기 앉는 순간 뭐가 결정되냐면, 방위가 결정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자, 여기가 여기 앉았어요. A가 여기 앉고, 그 다음 만약에 B가 앉고 C가 앉고 D가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리는 더 이상 회전해서 같은 자리가 아니죠. 왜? B 뒤에 있는 자리니까. 얘는 B의 오른쪽, 왼쪽 앞에 있고 얘는 B의 오른쪽 앞에 있는 자리니까 뭐가 정해진 거야? 다 방위가 정해졌어요. 사실은 이미 B, C, D가 앉을 때부터 정해진 겁니다. 이해됐나요? 따라서 나머지 이 B, C, D를 안쪽에 앉히려고 하면 EFG가 만약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치면 얘네들은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게 되죠. 따라서 얘네들은 몇 팩? 그냥 3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계산해주면 아마 2번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제가 이 중간에 이 20을 조합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걸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게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그럼 나중에 키핑 해놨다가 조합 배우고 한번 다시 봐야지 라는 어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렵다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다면 쉬운 거고요. 특히 이 문제는 방위가 중간에 없다가 갑자기 팍 생기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이 3팩토리알이라는 걸 또 놓치기 쉽습니다. 마지막에 또 2팩토리알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답에는 그걸 낚을 만한 그런 여지가 없어서 쉽게 답은 아마 나오겠지만 이게 아마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조금 여러 학생들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멋진 하루 보내시고 꿈을 향해 또 차근차근 달려가는 수신쌤의 제자가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샘 곰선생이었습니다. 안녕.